엄마, 요양원 알아보세요. 수학이 넘어 딸의 목소리가 칼날처럼 날카로웠습니다. 우리 집엔 공간도 없고, 솔직히 말해서 엄마 혼자 감당 못 하잖아요. 아빠 상태 보셨죠? 평생 그렇게 사실 거예요. 민지야, 그게 엄마, 현실적으로 생각하세요. 오빠도 마찬가지예요. 우리한테 떠넘기지 마시고 제대로 된 곳 알아보세요. 그게 아빠한테도 나아요. 뚝, 통화 종료음만 덩그러니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손에 든 휴대폰이 미끄러져 바닥에 떨어졌고 깨지지 않은 액정 화면이 냉정하게 시간을 표시하고 있었습니다. 오후 2시 37분. 거실 창문으로 들어오는 햇살이 따갑도록 밝았는데 내 앞은 깜깜했습니다. 여러분, 이 영상이 도움이 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제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작은 위로가 되길 바라며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제 이름은 박순자, 올해 65입니다. 24살에 결혼해서 40년을 한 남자와 살았습니다. 아침마다 된장찌개 끓이고 빨래 널고 아이들 뒷바라지하며 살았죠. 남편 김철수는 성실한 사람이었습니다. 매일 새벽 6시에 출근해서 저녁 8시에 들어오고 주말에는 고장난 선풍기를 고치거나 베란다 페인트 칠을 했습니다. 그런 남편이 쓰러진 건 석 달 전이었습니다. 저녁 7시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던 남편이요. 하는 이상한 소리를 내더니 그대로 바닥에 무너졌습니다. 119를 부르고 병원에 실려갔을 때 의사 선생님 입에서 나온 단어가 뇌졸중이었습니다. 한쪽 몸을 쓸 수 없게 됐습니다. 말도 어눌해졌고 대소변도 가리지 못하게 됐습니다. 석 달간 재활병원에 있다가 어제 퇴원했습니다. 의사는 말했죠. 더 이상 병원에서 할 수 있는 건 없습니다. 집에서 잘 돌봐주세요. 집으로 돌아온 남편은 침대에 누워 천장만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나는 그 옆에 앉아 식어버린 그의 손을 만지작거리며 생각했습니다. 이제 어떻게 살지? 요양원은 너무 비쌌습니다. 간병인을 고용하자니 우리 연금으로는 택도 없었습니다. 아들과 딸에게 손을 벌려볼까 했지만 방금 받은 딸의 전화가 답이었습니다. 창밖을 보니 동네 할머니들이 공원 벤치에 앉아 웃고 있었습니다. 나도 저렇게 웃고 싶다. 하지만 거울 속 내 얼굴은 이미 할머니가 아니라 유령 같았습니다. 병원 복도는 소독약 냄새로 가득했습니다. 재활의학과 3층 하얀 벽을 따라 걸으며 남편의 휠체어를 밀던 석 달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물리치료실 앞을 지나칠 때마다 들렸던 신음소리들, 보호자 대기실에서 만난 똑같이 지친 얼굴들. 다들 어떻게 버티는 걸까? 퇴원 전날 담당 의사 선생님과 마지막 상담을 했습니다. 보호자분 앉으세요. 30대로 보이는 젊은 의사는 차트를 넘기며 입을 열었습니다. 환자분 상태는 현재 최선을 다한 결과입니다. 하지만 완전한 회복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어렵습니다. 그럼 나아질 수도 있다는? 기적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현재 상태를 유지하거나 더 나빠지지 않게 관리하는 게 목표입니다. 평생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하실 겁니다. 평생? 그 단어가 가슴에 못처럼 박혔습니다. 집에서 돌보실 건가요? 네. 그래야죠. 힘드실 텐데 요양원이나 요양병원도 알아보세요. 보호자 건강도 중요합니다. 의사 선생님은 친절하게 말했지만 그 눈빛에는 당신도 곧 무너질 것이라는 예언이 담겨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남편을 휠체어에 태우고 병원을 나섰습니다. 택시 기사님이 도와줘서 겨우 차에 실었고 집에 도착해서는 아파트 경비 아저씨까지 불러 계단을 올랐습니다. 혼자는 안 되겠구나. 집안은 석 달 전 그대로였습니다. 거실 소파에 남편이 벗어놓은 슬리퍼, 식탁 위에 신문, 냉장고에 붙은 손자 사진. 하지만 이제 이 공간에는 휠체어가 있고 기저귀가 있고 침대 옆에는 각종 의료용품이 쌓여 있었습니다. 저녁 무렵 남편을 침대에 눕히고 나서 컴퓨터를 켰습니다. 포털 사이트 검색창에 요양원 비용을 쳤습니다.
월 200만 원에서 500만 원. 간병인 비용을 검색했습니다. 월 200만 원에서 300만 원. 우리 부부가 받는 국민연금은 합쳐서 월 180만 원이었습니다. 계산기를 두드려 봤자 답은 똑같았습니다. 마이너스. 밤 11시 남편이 신음소리를 냈습니다. 달려가 보니 기저귀가 젖어 있었습니다. 처음 갈아보는 성인 기저귀는 생각보다 복잡했고 남편의 축축한 살갗을 닦으며 나도 모르게 눈물이 났습니다. 미안해 여보. 내가 서툴러서. 남편은 초점 없는 눈으로 천장을 보며 입술만 달싹였습니다. 새벽 2시가 되어서야 다시 잠들었고 나는 거실 바닥에 주저앉아 무릎을 껴안았습니다. 이게 앞으로의 일상이구나. 요양원 상담 예약은 인터넷으로 잡았습니다. 실버타운 해피힐스라는 이름이 괜찮아 보였습니다. 홈페이지에는 깨끗한 정원과 웃고 있는 어르신들 사진이 가득했죠. 사진은 다 예쁘게 나오지. 오전 10시 약속 시간에 맞춰 요양원 현관을 밀었습니다. 로비는 생각보다 깔끔했습니다. 은은한 아로마 향이 났고 접수 데스크 직원은 환하게 웃으며 맞아줬습니다. 박순자님 맞으시죠? 상담실로 안내해 드릴게요. 상담실은 작은 회의실 같았습니다. 40대 여자 상담사가 서류 뭉치를 펼쳐놓고 앉아 있었습니다. 어르신 연세가 어떻게 되세요? 67입니다. 뇌졸중으로. 아, 네. 와상 환자시군요. 그럼 2인실보다는 특실을 권해드리고 싶은데 케어가 더 집중적으로 이루어지거든요. 특실. 그 단어가 묘하게 불길했습니다. 비용이 어떻게? 상담사는 여전히 미소를 지으며 계산기를 두드렸습니다. 특실 기준으로 월 기본료가 280만 원이고요. 여기에 간호케어 추가하시면 50만 원, 식사 업그레이드 하시면 30만 원, 물리치료는. 숫자들이 쏟아졌습니다. 합계가 월 380만 원 정도 나오네요. 저희가 지금 프로모션 중이라 첫 달은 10% 할인해 드리고 있어요. 380만 원. 할인받아도 340만 원. 일반 2인실은요? 2인실은 월 240만 원이에요. 근데 뇌졸중 환자분은 케어 강도가 높아서 특실을 진짜 추천드려요. 상담사는 친절했습니다. 시설 안내도 꼼꼼히 해줬습니다. 복도를 걷는데 휠체어를 탄 어르신들이 창가에 앉아 햇볕을 쬐고 있었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돈이 있는 사람들이구나. 생각해 보시고 연락 주세요. 대기자가 많아서 빨리 결정하시는 게 좋긴 해요. 요양원을 나와 버스 정류장에 섰습니다. 통장을 꺼내봤습니다. 잔액 1,847만 원. 평생 모은 돈이 이게 다였습니다. 아이들 대학 보내고 전세 옮기고 남편 수술비 내고 남은 게 이것뿐이었습니다. 380만 원이면 5개월? 그 후에는 집에 돌아와 거실 책상에 앉아 계산기를 다시 두드렸습니다. 요양원 비용, 간병인 비용, 우리 생활비. 어떻게 계산해도 답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저녁을 먹다가 수저를 놓고 말았습니다. 남편은 침대에서 죽처럼 만든 밥을 한 숟가락씩 받아 먹고 있었습니다. 입 주변에 밥풀이 묻어도 닦을 힘이 없었죠. 여보, 미안해. 내가 돈을 더 모아놨어야 했는데. 남편은 대답이 없었습니다. 밤 11시 침대 옆 바닥에 주저앉아 통장을 노려봤습니다. 숫자들이 흐릿하게 번졌습니다. 돈, 세상 모든 게 돈이었습니다. 아들과 딸을 부른 건 일요일 점심때였습니다. 오늘 다 같이 밥 먹자. 엄마가 해줄게. 문자를 보냈더니 아들은 알겠어요 라고만 답했고 딸은 읽음 표시만 떴습니다. 오전부터 부엌에 섰습니다. 갈비찜을 했습니다. 아이들이 어렸을 때 제일 좋아하던 메뉴였죠. 고기를 재우고 양념을 만들고 압력 속 김이 나오는 소리를 들으며 생각했습니다. 오늘은 잘 말해야 해. 정우가 조금 넘어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아들 민수가 먼저 왔습니다. 41살 중견 기업 과장. 얼굴에 피곤이 가득했습니다. 아빠는 방에서 주무세요. 나중에 인사해.
30분 뒤 딸 민지가 도착했습니다. 38, 대형마트 계약직, 화장기 없는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식탁에 음식을 차렸습니다. 갈비찜, 된장찌개, 각종 반찬들. 하지만 아무도 숟가락을 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무슨 일이세요? 민수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아빠 일 때문에 얘기 좀 하려고. 나는 숨을 깊이 들이쉬고 말했습니다. 요양원은 너무 비싸. 월 380만 원인데 우리 연금으로는 감당이 안 돼. 간병인도 비슷하고. 그래서 저희한테 돈 달라는 거예요? 민지가 차갑게 말을 끊었습니다. 아니, 그게 아니라 조금씩이라도 도와줄 수 있으면. 엄마, 민수가 젓가락을 내려놨습니다. 저도 애들 학원비에 대출 이자만 한 달에 100만 원 넘게 나가요. 회사도 요새 어려워서 언제 잘릴지 몰라요. 오빠는 그래도 낫잖아. 나는 계약직이라 4대 보험도 제대로 안 돼. 애들 키우면서 파트타임 뛰는데 솔직히 우리 살기도 빠듯해요. 남매가 서로를 쳐다봤습니다. 눈빛에 담긴 건 미안함이 아니라 방어였습니다. 엄마, 저희가 도와드리고 싶어도 진짜 여유가 없어요. 민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아빠 상태로는 집에서 돌보는 것도 한계 아니에요? 엄마 혼자 어떻게 감당해요? 나는 괜찮아. 괜찮을 리가 있어요? 엄마도 나이 드시잖아요. 아들이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제가 알아봤는데요. 장기요양보험 같은 거 신청하면 지원금 좀 나오더라고요. 그것부터 알아보세요. 그건 이미 신청했어. 근데 턱도 없이 부족하단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갈비찜에서 김이 모락모락 났지만 식탁은 한겨울처럼 차가웠습니다. 죄송합니다. 민지가 가방을 집어들었습니다. 저 애들 학원 픽업해야 돼서 먼저 갈게요. 나도 가봐야겠어요. 미안해요, 엄마.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가 2번 울렸습니다. 식탁에 혼자 남았습니다. 손도 대지 않은 갈비찜이 식어가고 있었습니다. 숟가락을 들었다가 다시 놓았습니다. 그래, 너희도 힘들겠지. 하지만 목구멍에서 뭔가 뜨거운 게 치밀어 올랐습니다. 40년간 키운 자식들이었습니다. 밤새워 간호하고 도시락 싸주고 등록금 대느라 팔을 팔 생각까지 했던 자식들. 그 자식들이 지금 등을 돌렸습니다. 차가운 차를 한 모금 마시고 설거지를 시작했습니다. 흐르는 물소리가 울음소리를 덮어줬습니다. 새벽 3시 17분. 알람이 아니라 남편의 신음소리에 잠에서 깼습니다. 으응. 침대 옆간이 매트리스에서 벌떡 일어나 남편을 살폈습니다. 기저귀가 또 젖어 있었습니다. 잠깐만 여보. 금방 갈아줄게. 어둠 속에서 손을 더듬어 기저귀와 물티슈를 찾았습니다. 침대 난간을 내리고 남편의 바지를 벗겼습니다. 70kg이 넘는 몸을 옆으로 돌리는 게 쉽지 않았습니다. 으쌰. 조금만. 허리에서 삐걱 소리가 났습니다. 젖은 기저귀를 벗기고 물티슈로 닦고 새 기저귀를 채우는데 20분이 걸렸습니다. 손끝은 차갑고 등에는 식은 땀이 흘렀습니다. 다 됐어. 이제 편하게 주무세요. 남편은 이미 다시 잠들었습니다. 나는 매트리스에 누웠지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천장을 보며 계산했습니다. 하루 기저귀 5개, 한 달이면 150개, 한 개에 1,000원이면 아침 7시 알람이 울렸습니다. 일어나 남편의 아침을 준비했습니다. 미음을 쓰고 물을 끓이고 약을 챙겼습니다. 여보, 아침이에요. 일어나야죠. 남편을 일으켜 세우고 휠체어로 옮기는 일은 매번 전쟁이었습니다. 침대에서 휠체어까지 고작 50cm인데 그 거리가 산처럼 느껴졌습니다. 하나, 둘, 셋. 몸에 힘을 주고 남편을 끌어안아 일으켰습니다. 비틀거리며 휠체어에 앉히는 순간 균형을 잃었습니다. 쿵! 함께 바닥에 넘어졌습니다. 아야! 무릎이 저렸습니다. 남편은 바닥에 누운 채 멍한 눈으로 나를 봤습니다. 괜찮아? 다친 데 없어? 남편은 대답 없이 입술만 떨었습니다.
다시 일으켜 세워 휠체어에 앉히기까지 10분이 더 걸렸습니다. 아침 식사는 한 숟가락씩 떠먹이는 일이었습니다. 자, 크게 벌려요. 하나. 좋아, 삼켜봐요. 30분 걸려 미음 한 그릇을 먹였습니다. 남편의 입가에 묻은 밥풀을 닦으며 문득 거울에 비친 내 모습이 보였습니다. 부스스한 머리, 푹 꺼진 눈, 축 처진 어깨. 나 사흘째 샤워를 못했네. 점심 준비, 기저귀 교체, 침대 시트 갈기, 빨래, 설거지. 하루는 쉴 틈 없이 흘러갔습니다. 저녁 6시 남편을 다시 침대에 눕히고 나서 거실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휴대폰에 친구 수진이한테서 카톡이 와 있었습니다. 순자야, 다음 주 수요일에 우리 커피 한잔 할래? 너무 오래 못 봤다. 손가락을 들어 답장을 쓰려다 멈췄습니다. 수요일. 남편은 미안, 수진아. 나 요새 바빠서. 다음에. 전송 버튼을 누르고 휴대폰을 내려놨습니다. 언제까지 이럴까? 밤 9시 남편에게 저녁약을 먹이고 또 기저귀를 갈았습니다. 밤 11시 겨우 씻고 매트리스에 누웠습니다. 온몸이 쑤셨습니다. 손목, 허리, 무릎, 어디 하나 성한 데가 없었습니다. 내일도, 모레도, 내년에도 어둠 속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소리 없이, 끝없이 아침 햇살이 거울에 반사되어 눈부셨습니다. 화장실 세면대 앞에 섰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거울 속에 낯선 사람이 서 있었습니다. 이게 나. 머리카락은 기름기로 들러붙어 있었고 눈 밑에는 까만 다크서클이 뱀처럼 늘어져 있었습니다. 입가는 내려앉았고 뺨은 푹 꺼져 광대뼈가 튀어나와 있었습니다. 손을 들어 내 얼굴을 만져봤습니다. 거칠고 축축했습니다. 언제부터 이렇게 됐지? 팔을 들었더니 겨드랑이에서 시큼한 냄새가 났습니다. 옷을 벗어봤습니다. 같은 면티를 사흘째 입고 있었습니다. 목둘레에 때가 끼어 있었습니다. 샤워를 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거실에서 남편이 휠체어에 앉아 있었습니다. 내가 샤워하는 동안 혼자 괜찮을까? 결국 세수만 대충 하고 나왔습니다. 오후 2시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친구 영숙이었습니다. 순자야, 나 백화점 왔는데 신상 나온 거 보러 올래? 점심도 같이 먹고. 미안, 영숙아. 나 오늘 바빠서. 요새 계속 바쁘다고만 하네. 무슨 일 있어? 아니야, 그냥. 나중에 얘기할게. 전화를 끊고 휠체어 옆에 앉았습니다. 남편은 창밖을 멍하니 보고 있었습니다. 여보, 나 좀 이상해. 남편이 고개를 돌려 나를 봤습니다. 초점 없는 눈동자. 나 사람 같지 않아. 거울 보니까 괴물 같더라. 남편의 한쪽 입꼬리가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저녁을 먹이고 기저귀를 갈고 남편을 침대에 눕히고 나서 욕조에 들어갔습니다. 따뜻한 물에 몸을 담그고 눈을 감았습니다. 나는 이제 사람도 아니구나. 아침에는 간호사, 점심에는 요리사, 저녁에는 청소부, 밤에는 간병인. 나라는 사람은 어디 갔을까? 욕조 안에서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물이 식어 차가워질 때까지 울었습니다. 무릎을 껴안고 고개를 숙이니 내 발톱이 보였습니다. 깎지 하나 길게 자란 발톱, 거칠게 갈라진 발뒤꿈치. 이게 65 여자의 삶이구나. 욕조에서 나와 거울을 피해 침실로 갔습니다. 매트리스에 누워 천장을 봤습니다. 옆에서 남편의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규칙적이고 무겁고 끝없는 숨소리.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할까? 어둠이 방을 집어삼켰습니다. 나도 함께 집어삼켜지는 기분이었습니다. 화요일 오전 기저귀를 사러 슈퍼에 갔습니다. 집에서 3블록 떨어진 명동 슈퍼, 40년을 다닌 곳이었습니다. 사장님도 나와 동갑내기였죠. 순자 씨, 오랜만이야. 요새 통 안 보이던데? 바빴어요, 사장님. 성인 기저귀 3팩을 카트에 담으며 계산했습니다. 이번 달 기저귀 비용만 18만 원. 계산을 마치고 나오는데 누군가 내 팔을 잡았습니다. 어머, 순자 씨 맞네. 돌아보니 옆동 사는 김옥순 할머니였습니다.
72, 혼자 사는 과부. 옥순 씨, 오랜만이에요. 그게 오랜만이지. 순자 씨 남편분 편찮으시다며? 소문 들었어. 동네는 좁았습니다. 네, 뇌졸중으로. 어휴, 고생 많겠다. 나도 남편 그렇게 보냈는데. 옥순 씨 눈에 공감이 어렸습니다. 근데 순자 씨, 혹시 시간 있어? 우리 한 10분만 이야기 좀 하자. 집에 남편이 10분이면 돼. 중요한 얘기야. 슈퍼 앞 벤치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4월 바람이 따뜻했습니다. 순자 씨, 혹시 공동체 돌봄이라고 들어봤어? 공동체 돌봄? 우리 동네 빌라 1층에 작은 공간 있잖아. 거기서 어르신들 여럿이 모여서 서로 돌봐주는 거야. 귀가 번쩍 뜨였습니다. 요양원이랑은 달라. 가족들이 주도하고 전문 인력도 있고 비용도 훨씬 저렴해. 얼마나요? 한 달에 60만 원 정도? 5가족이 공간이랑 인력을 나눠 쓰니까 60만 원. 요양원의 16가격이었습니다. 근데 진짜 괜찮은 곳이에요? 검증은 됐고요. 우리 동네 사람들이 직접 만든 거야. 나도 거기 다녀. 우리 처남이 거기 계셔. 옥순 씨가 휴대폰을 꺼내 사진을 보여줬습니다. 휠체어를 탄 어르신 넷이 창가에 앉아 햇볕을 쬐고 있었습니다. 옆에서 젊은 요양보호사가 웃으며 차를 따르고 있었고 벽에는 색종이로 만든 장식이 붙어 있었습니다. 집 같네. 순자 씨, 내일 한번 와볼래? 그냥 구경만이라도. 부담 갖지 말고 남편분도 같이 데려와. 휠체어 타고 올 수 있어. 망설였습니다. 그런데 옥순 씨 눈에서 뭔가 진실된 게 보였습니다. 같은 고통을 겪어본 사람만이 가진 눈빛. 알았어요. 내일 한번 가볼게요. 좋아. 오전 10시에 와. 내가 문 열어줄게. 슈퍼 앞에서 헤어지고 집으로 걸어가는데 가슴 한구석이 조금 가벼워진 기분이었습니다. 60만 원이면 우리 연금으로 감당할 수 있어. 집에 들어와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내일 한번 나가보자. 좋은 곳이 있대. 남편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니, 끄덕인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오랜만에 잠이 잘 왔습니다. 수요일 오전 남편을 휠체어에 태우고 집을 나섰습니다. 날씨가 좋았습니다. 벚꽃이 지고 실록이 올라오는 4월의 햇살이 따스했습니다. 빌라는 우리 아파트에서 2블록 떨어진 곳이었습니다. 낡은 3층 건물이었는데 1층 입구에 은빛 공동체라는 작은 간판이 붙어 있었습니다.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왔어? 어서 와. 옥순 씨가 문을 열어줬습니다. 안으로 들어서니 따뜻한 공기가 감쌌습니다. 거실이 넓었고 창문이 커서 햇볕이 가득 들어왔습니다. 휠체어를 탄 어르신 4분이 거실각 코너에 앉아 계셨습니다. 한 분은 신문을 보고 한 분은 라디오를 듣고 2분은 화투를 치고 계셨습니다. 여기가. 어서 오세요. 30대 젊은 여자가 다가왔습니다. 요양보호사 유니폼을 입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곳 돌봄 담당 최지혜예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순자입니다. 어르신도 모시고 오셨네요. 안으로 들어오세요. 남편의 휠체어를 밀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작은 테이블에 옥순 씨와 지혜 씨, 그리고 또 다른 보호자 2분이 앉아 있었습니다. 저희 공동체는 현재 5가족이 함께 운영하고 있어요. 지혜 씨가 자료를 펼쳐 보여줬습니다. 기본 원리는 간단해요. 공간과 돌봄 인력을 함께 나누는 거죠. 요양보호사 2명이 상주하고 보호자 가족들이 돌아가며 지원해요. 비용은요? 1인당 월 60만 원이에요. 여기에 식비 포함이고 기저귀나 개인 물품만 별도예요. 60만 원. 우리 연금 180만 원에서 충분히 낼 수 있는 금액이었습니다. 그럼 하루 일과는 어떻게 되나요?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기본 운영이에요. 아침 식사, 간단한 재활활동, 점심, 오후 프로그램, 그리고 보호자분들이 오시면 함께 저녁 준비하시고 집에 가시는 거죠. 밤에는요? 밤에는 각자 집에서 돌보세요.
하지만 응급 상황 대비해서 24시간 연락망은 있어요. 옆에 앉은 50대 남자가 끼어들었습니다. 저는 이강수입니다. 어머니가 치매셔서 여기 2년째 다니고 있어요. 솔직히 처음엔 반신반의했는데 지금은 정말 만족해요. 저도요. 40대 여자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저희 아버지 파킨슨병이신데 혼자 집에 계시면 너무 우울해 하셨거든요. 여기 오니까 다른 어르신들이랑 이야기도 하시고 표정이 살아났어요. 창가에서 화투 치던 할아버지 두 분이 저기요. 하고 웃으며 손을 흔들었습니다. 남편도 그쪽을 보고 있었습니다. 여보도 저렇게 웃을 수 있을까? 구경 좀 더 하실래요? 지혜 씨의 안내로 안쪽 방을 둘러봤습니다. 작은 물리치료실, 간단한 주방, 깨끗한 화장실, 비좁았지만 따뜻했습니다. 요양원의 차가운 복도와는 달랐습니다. 생각해 보시고 연락 주세요. 지금 한 자리 비어 있어요. 빌라를 나와 남편을 집으로 데려왔습니다. 저녁을 먹이면서 계속 생각했습니다. 60만 원, 함께라는 것, 혼자가 아니라는 것. 밤 10시 남편을 재운 뒤 침대 옆에 앉았습니다. 여보, 거기 어땠어? 나는 괜찮아 보이던데. 남편이 느리게 눈을 깜빡였습니다. 그게 대답인 것 같았습니다. 휴대폰을 꺼내 지혜 씨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다음 주부터 시작하고 싶습니다. 목요일 저녁 아이들에게 전화했습니다. 먼저 아들 민수에게. 민수야, 엄마야. 지금 통화 가능해? 네, 말씀하세요. 저기, 아빠 일 때문인데 좋은 곳 찾았어. 공동체 돌봄이라고 한참을 설명했습니다. 비용, 시스템, 사람들. 엄마, 그게 뭐예요? 검증된 곳이에요? 동네 사람들이 직접 만든 거래. 벌써 2년 됐고. 엄마, 솔직히 좀 불안한데요. 요양원도 아니고 그냥 동네 사람들끼리 모여서 하는 거잖아요. 아들, 요양원은 우리 형편에 안 돼. 이게 현실적이야. 그래도 혹시 사고라도 나면 어쩌려고요? 한숨이 나왔습니다. 알았어. 딸한테도 얘기해 볼게. 민지에게 전화했을 때는 더 직접적이었습니다. 그게 뭐예요, 엄마? 검증도 안 된 곳에 아빠를 맡기시게요? 민지야, 다녀와 봤어. 괜찮더라. 괜찮아 보이는 거랑 실제 괜찮은 건 다르잖아요. 혹시라도 문제 생기면 누가 책임져요? 엄마, 제발 정신 차리세요. 아빠가 거기서 다치기라도 하면 그게 엄마 책임이에요. 전화가 끊겼습니다. 거실에 혼자 앉아 휴대폰을 내려다봤습니다. 내가 잘못 생각하는 걸까? 밤 11시 남편을 재우고 인터넷을 검색했습니다. 공동체 돌봄, 커뮤니티 케어, 협동조합 요양. 기사들이 나왔습니다. 정부 지원 사업도 있고 성공 사례도 많았습니다. 나만 이상한 선택을 하는 게 아니야. 금요일 아침 지혜 씨에게 다시 전화했습니다. 혹시 계약서 같은 거 있나요? 정식 서류요. 물론이죠. 협동조합으로 등록되어 있고 보험도 들어 있어요. 오셔서 확인하세요. 오후에 다시 은빛 공동체를 방문했습니다. 서류를 꼼꼼히 읽었습니다. 협동조합 등록증, 요양보호사 자격증, 안전보험 증서, 다 있네. 순자 씨, 걱정되는 거 당연해요. 저희도 처음엔 다 그랬어요. 옥순 씨가 옆에 앉았습니다. 근데 2년 해보니까 이게 답이더라고. 혼자는 안 돼. 요양원은 너무 비싸. 그럼 우리끼리 뭉치는 수밖에 없잖아. 맞는 말이었습니다. 계약서 쓸게요. 지혜 씨가 펜을 건넸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이게 맞는 길일까? 아이들 말처럼 위험한 선택일까? 하지만 거울 속 괴물 같던 내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혼자서는 더 이상 버틸 수 없었습니다. 펜을 들고 계약서에 이름을 썼습니다. 박순자. 세 글자를 또박또박 적는 동안 등 뒤에서 어르신들이 화투치며 웃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여보, 우리 여기서 한번 해보자. 토요일 아침 민지가 갑자기 집에 들이닥쳤습니다. 엄마, 진짜 거기 계약하신 거예요? 응. 미쳤어요?
아빠가 거기서 다치면 어쩌려고요. 다치지 않을 거야. 어떻게 확신해요? 소리를 지르는 딸을 가만히 봤습니다. 민지야. 네. 엄마 얼굴 좀 봐. 딸이 말을 멈췄습니다. 엄마가 얼마나 힘든지 알아? 사흘에 한 번 샤워하고 밤에 3번씩 깨고 허리는 끊어질 것 같고 이대로는 엄마가 먼저 죽어. 그건 요양원은 돈이 없어. 너희는 도와줄 수 없어. 그럼 엄마가 선택할 수 있는 게 뭔데? 침묵. 딸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됐어, 민지야. 엄마가 알아서 할게. 걱정 마. 딸이 돌아서서 현관으로 걸어갔습니다. 문을 닫는 소리가 작았습니다. 창밖을 보니 봄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이제 시작이다. 월요일 아침 9시 남편을 휠체어에 태우고 은빛 공동체로 향했습니다. 비겐 하늘이 맑았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서자 지혜 씨가 반갑게 맞아줬습니다. 어서 오세요. 오늘부터 우리 식구네요. 어색했습니다. 다른 어르신들이 나를 쳐다봤습니다. 남편도 긴장한 듯 휠체어에 움츠러들어 있었습니다. 소개할게요. 여기 박순자 씨랑 남편분 김철수 씨세요. 옥순 씨가 손뼉을 쳤습니다. 환영해요. 우리 세 식구. 화투 치던 할아버지 한 분이 손을 흔들었습니다. 나는 최영감이요. 잘 부탁하오. 남편을 창가 자리에 안내했습니다. 햇볕이 잘 드는 곳이었습니다. 여기 앉아 계세요. 제가 차 가져올게요. 지혜 씨가 따뜻한 보리차를 가져왔습니다. 남편에게 조심스럽게 컵을 쥐어줬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한 모금 마셨습니다. 괜찮아, 여보. 천천히. 오전 10시 간단한 체조 시간이었습니다. 자, 다 같이 팔 올려봐요. 하나, 둘. 지혜 씨의 구령에 맞춰 어르신들이 팔을 움직였습니다. 휠체어에 앉은 채로 할 수 있는 동작들이었습니다. 남편도 천천히 따라했습니다. 잘하고 있어. 점심시간. 큰 테이블에 5 어르신이 둘러앉았습니다. 지혜 씨와 다른 요양보호사 미영 씨가 음식을 날랐습니다. 오늘은 된장찌개랑 불고기예요. 냄새가 좋았습니다. 남편 앞에 밥을 떠서 놓고 한 숟가락씩 떠먹이기 시작했습니다. 순자 씨 옆에 앉아서 같이 드세요. 네, 저도요? 당연하죠. 보호자도 식구예요. 처음으로 남편 돌보면서 밥을 같이 먹었습니다. 따뜻한 밥, 뜨끈한 국, 목구멍으로 넘어가는 게 이렇게 행복한 일인 줄 몰랐습니다. 오후 2시 옆에 앉은 최영감 할아버지가 체스판을 꺼냈습니다. 김 씨, 체스할 줄 아시오? 남편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한 판 두시다. 남편이 떨리는 손으로 말을 옮겼습니다. 느렸지만 정확했습니다. 여보가 체스를 언제부터 뒀더라? 30분 동안 두 할아버지는 말없이 체스를 뒀습니다. 그리고 남편이 이겼습니다. 오호, 김씨 실력 좋소. 최영감이 웃으며 손뼉을 쳤습니다. 그 순간 남편의 입꼬리가 올라갔습니다. 희미하게, 아주 조금. 하지만 분명히 웃었습니다.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3달 만에 처음 보는 남편의 미소였습니다. 오후 5시 보호자들이 하나둘 들어왔습니다. 아빠, 오늘 어땠어요? 어머니, 점심 맛있게 드셨어요? 가족들이 어르신 옆에 앉아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나도 남편 옆에 앉았습니다. 여보, 오늘 재밌었어? 남편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다행이다. 저녁 6시 남편을 휠체어에 태우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는데 집이 이상하게 밝아 보였습니다. 기분 탓인가? 남편을 침대에 눕히고 저녁을 먹였습니다. 내일 또 가자. 최영감 할아버지가 체스 리턴 매치 기다리신대. 남편이 또 웃었습니다. 그날 밤 오랜만에 편히 잠들었습니다. 수요일 오전 남편을 은빛 공동체에 데려다주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혼자였습니다. 거실에 서서 멍하니 시계를 봤습니다. 오전 10시, 저녁 5시까지 7시간. 뭘 하지? 이상했습니다. 할 일이 없다는 게 3달 동안 매 순간이 남편 돌보는 일로 가득 찼었는데 갑자기 텅 빈 시간이 주어지니 어색했습니다. 일단 청소를 했습니다.
거실, 방, 화장실. 1시간 만에 끝났습니다. 빨래를 했습니다. 30분. 남은 시간 5시간 30분. 소파에 앉아 TV를 켰습니다. 아침 드라마가 나오고 있었습니다. 5분 보다가 껐습니다. 재미없네. 휴대폰을 들었습니다. 친구 수진이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수진아, 혹시 지금 시간 돼? 오랜만에 만나고 싶어. 1분 후 답장이 왔습니다. 어머, 순자야. 당연하지. 어디서 만날까? 역 앞 카페? 그래, 일시에 보자. 외출 준비를 했습니다. 거울을 봤습니다. 여전히 피곤한 얼굴이었지만 일주일 전보다는 나았습니다. 머리라도 좀 손봐야겠다. 미용실에 들렀습니다. 어서 오세요. 오랜만이세요, 손님. 네. 그냥 단정하게 좀 잘라주세요. 의자에 앉아 거울을 보는 동안 원장님이 가위질을 했습니다. 머리카락이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무겁던 게 가벼워졌습니다. 어때요? 한결 젊어 보이시죠? 거울 속에 나는 조금 달라 보였습니다. 사람 같네. 카페에서 수진이를 만났습니다. 순자야. 어머, 머리 잘랐네. 예뻐. 그래. 고마워. 따뜻한 카페라떼를 마시며 수다를 떨었습니다. 수진이 손자 자랑, 며느리 불평, 남편 투정. 나는 그냥 웃으며 들었습니다. 순자야, 너는 요새 어때? 나, 괜찮아. 거짓말은 아니었습니다. 정말로 조금은 괜찮았습니다. 오후 3시 카페를 나와 공원을 걸었습니다. 벤치에 앉아 햇볕을 쬐었습니다. 봄바람이 뺨을 스쳤습니다. 이런 게 행복이구나. 저녁 5시 은빛 공동체로 남편을 데리러 갔습니다. 여보, 어땠어? 남편이 손을 들어 엄지를 세웠습니다. 좋았다는 거구나. 집에 돌아와 저녁을 먹이고 남편을 재웠습니다. 밤 10시 혼자만의 시간, 컴퓨터를 켰습니다. 포털 사이트에 온라인 강좌를 검색했습니다. 서예, 요가, 영어, 그림. 서예 해볼까? 무료 체험 강좌를 신청했습니다. 첫 수업 영상을 재생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기본 획을 배워보겠습니다. 붓을 들고 화선지에 선을 그었습니다. 떨렸지만 재미있었습니다. 1시간 동안 몰두했습니다. 시계를 보니 밤 11시. 내일도 해봐야지. 침대에 누우며 생각했습니다. 나도 살 권리가 있다. 남편을 돌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나 자신을 잃어서는 안 된다. 천천히 다시 찾아가자, 나를. 어둠 속에서 미소 지었습니다. 토요일 오후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문을 열자 딸 민지가 서 있었습니다. 엄마, 민지야. 들어와. 딸의 얼굴에 뭔가 달라진 게 보였습니다. 조심스러움, 미안함. 거실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엄마, 할 말이 있어요. 응, 말해봐. 민지가 손을 꼭 쥐었습니다. 미안해요. 뭐가? 제가 너무 몰랐어요. 엄마가 얼마나 힘든지. 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도 애들 키우느라 바빠서 엄마 고생은 생각 못했어요. 그냥 요양원 보내면 해결되는 줄 알았어요. 민지야. 근데 어제 애가 열나서 병원 갔다 왔는데 밤새 간호하면서 생각났어요. 엄마 매일 이렇게 하고 계시는구나. 딸이 눈물을 닦았습니다. 그리고 오빠한테 들었어요. 공동체 돌봄한 지 3주 됐다고. 아빠 많이 좋아지셨대요. 응, 많이 나아지셨어. 엄마, 혹시 제가 한번 가봐도 돼요? 그 공동체. 당연하지. 같이 가자. 일요일 오후 딸과 함께 은빛 공동체를 방문했습니다. 남편은 최영감 할아버지와 장기를 두고 있었습니다. 아빠. 딸이 달려가 남편을 안았습니다. 남편이 어색하게 웃었습니다. 딸은 남편 옆에 앉아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창가에 앉아 노래 부르는 어르신들, 책 읽어주는 요양보호사, 벽에 붙은 어린이 그림들. 여기 좋네요. 그치? 아빠, 여기 재밌어요? 남편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딸이 남편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 정말 미안해요. 제가 틀렸어요. 됐어, 민지야. 아니에요. 진심으로 죄송해요. 딸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엄마도 힘들었을 텐데 혼자 다 감당하시느라 나도 딸의 손을 잡았습니다. 괜찮아. 지금이라도 이해해줘서 고마워. 앞으로 제가 도울게요. 일주일에 한 번은 올게요. 엄마 쉬시게. 그래, 고맙다. 모녀가 손을 꼭 잡고 앉아 있었습니다. 옆에서 남편이 장기를 두며 가끔 우리를 쳐다봤습니다. 얼굴에 평화가 어려 있었습니다. 저녁 무렵 딸과 함께 남편을 집으로 데려왔습니다. 엄마, 저녁 제가 할게요. 아니야, 괜찮아. 아니에요. 오늘만큼은 제가 할게요. 딸이 부엌에서 밥을 하고 나는 거실에서 남편과 함께 TV를 봤습니다. 식탁에 밥이 차려지고 세 식구가 둘러앉았습니다. 아빠, 천천히 드세요. 딸이 남편에게 한 숟가락씩 떠먹였습니다. 나는 그 모습을 보며 밥을 먹었습니다. 이런 게 가족이구나. 저녁을 먹고 설거지를 함께하고 남편을 재우고 나서 딸과 현관에 섰습니다. 조심히 가. 네, 엄마. 다음 주 토요일에 또 올게요. 그래, 고맙다. 딸이 문을 나서다 멈춰 섰습니다. 엄마, 응? 사랑해요.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나도 사랑한다. 우리 딸. 문이 닫히고 거실에 혼자 남았습니다. 창밖을 보니 봄밤이 고요했습니다. 이제 괜찮아질 거야. 6개월이 흘렀습니다. 10월의 은빛 공동체는 가을 햇살로 따뜻했습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남편을 데리고 왔습니다. 철수 씨, 어서 와요. 오늘 장기대회 있어요. 최영감 할아버지가 환하게 웃으며 손을 흔들었습니다. 남편도 손을 들어 화답했습니다. 많이 좋아졌어. 6개월 동안 남편은 조금씩 나아졌습니다. 말은 여전히 어눌했지만 표정이 살아났습니다. 웃음이 많아졌고 사람들과 어울리는 걸 즐겼습니다. 무엇보다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집에 갇혀 있을 때의 그 공허함이 사라졌습니다. 오후 3시 새로운 가족이 상담을 왔습니다. 50대 여자 남편을 휠체어에 태우고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저 인터넷에서 여기 보고 왔는데요. 지혜 씨가 웃으며 맞아줬습니다. 어서 오세요. 편하게 앉으세요. 나도 그쪽으로 다가갔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박순자예요. 아, 네. 반갑습니다. 여자의 얼굴이 낯익었습니다. 6개월 전 거울 속의 내 모습 같았습니다. 피곤, 절망, 외로움. 남편분이 편찮으신가 봐요? 네. 뇌졸중으로 병원에서 퇴원했는데 요양원은 너무 비싸고 집에서는 제가 감당이 안 돼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나는 그 여자 옆에 앉았습니다. 저도 처음엔 막막했어요. 네. 저도 6개월 전엔 당신처럼 혼자서 남편 돌봤어요. 매일 밤 울었고 거울 보기 싫었고 내가 사람인지 기계인지 모를 지경이었죠. 여자의 눈이 커졌습니다. 하지만 여기 오고 나서 달라졌어요. 혼자가 아니라는 게 이렇게 큰 힘인 줄 몰랐어요. 창가를 가리켰습니다. 남편과 최영감 할아버지가 장기를 두고 있었습니다. 옆에서 다른 어르신들이 훈수를 두며 웃고 있었습니다. 보세요. 저 사람이 제 남편이에요. 6개월 전엔 집에서 천장만 보고 누워 있었어요. 지금은 저렇게 웃어요. 여자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저도 저렇게 될 수 있을까요? 될 수 있어요. 혼자는 안 되지만 함께라면 돼요. 지혜 씨가 자료를 펼쳤습니다. 한번 천천히 둘러보세요. 부담 갖지 마시고요. 여자는 공동체를 둘러보며 조심스럽게 질문했습니다. 비용, 시스템 안전. 6개월 전에 내가 했던 질문들이었습니다. 저녁 5시 여자가 떠나기 전에 말했습니다. 생각해 보시고 연락 주세요. 저희 기다릴게요.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여자가 남편을 데리고 나갔습니다. 등 뒤에서 지혜 씨가 말했습니다. 순자 씨, 저분 올 것 같아요? 올 거예요. 저처럼. 남편을 데리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 저녁 노을이 하늘을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여보, 저녁 뭐 먹고 싶어? 남편이 느리게 말했습니다. 김치, 찌개. 알았어. 김치찌개 끓여줄게.
집 앞 골목을 걸으며 생각했습니다. 요양원도 아니고 간병인도 아니고 자식에게 손 벌리는 것도 아닌 우리가 찾은 제3의 길, 함께라는 것의 힘. 이게 우리의 답이었어. 현관문을 열고 남편을 안으로 모셨습니다. 집안에 따뜻한 불이 켜졌습니다. 오늘도 내일도 모레도 우리는 함께 걸어갈 것입니다. 혼자가 아니니까. 여러분, 여기까지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요양원 비용에 절망하고 간병인 구하기 어려워하고 자식들도 각자 사정이 있는 우리 같은 사람들. 우리에겐 제3의 길이 있습니다. 함께 모여 공간을 나누고 마음을 나누는 공동체. 여러분도 찾아보세요. 동네마다 이런 작은 공동체들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혼자는 힘들어도 함께라면 견딜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히 계세요.